우리가 크레타 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 것은 그리스 신화 속 괴물 미노타우루스와 그를 죽인 영웅 테세우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대 시기 서양사를 주도했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특수부대 크레타 궁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 사이 고대 서양 문명의 중심지 그리스와 로마에서 활약한 크레타 궁수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레타 궁수들은 원거리 전투에 능숙했는데 이들의 이러한 능력은 크레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했습니다. 크레타 섬은 창이나 검 방패 갑옷 같은 병장 기류를 만드는 자원이 부족했으며 산악 지형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의 여느 도시 국가들처럼 평지에서 주로 무장을 해서 싸우는 호플리테 기반의 전술보다 기동성을 활용해서 원거리에서 싸우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으며 고대 문헌에 따르면 크레타 궁수는 높은 지형에서 적을 공격 및 매복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크레타인에 대해서 언급하길 크레타인들의 뛰어난 궁술 실력을 크레타 섬의 험준한 지형에 기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레타 섬 남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사냥을 통해 활쏘기를 배웠으며 사슴, 토끼, 야생 염소 등 산과 숲지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동물들을 명중시켜야 했기에 이들의 정확성, 민첩성, 그리고 위치 선점 능력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본토에 비해서 변방에 멀리 떨어진 크레타 섬은 인접한 동방 오리엔트 문명권과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집트, 스키타이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권과 접촉이 잦았으며 크레타 남성들은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고용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크레타 궁수들의 궁술 장비와 전술이 오리엔트 문명권과 매우 유사했는데 이를테면 그리스 본토에서는 낯선 복합궁은 강한 탄성력과 내구도로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페르시아, 스키타이 그리고 이집트와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거리에서 사격 후 재빨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술 또한 스키타이와 페르시아 전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당시 그리스 본토에서 싸움이란 평지에서 근접 무기로 무장한 채로 죽을 때까지 맞다이를 취하는 것이 명예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평지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중장보병 장비와 창, 칼, 방패 등 근접 무기와 방어구를 많이 생산할 자원이 부족한 점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형과 숲지대가 많은 환경에서 기동력을 살려 원거리에서 사격 후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술이 크레타인들에게 더 효과적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본토와는 다르게 크레타인들에게 활과 화살이 더 유용한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속된 말로 고대 그리스 시기 활은 하남자들이나 쓰는 명예롭지 못한 무기로 간주되었지만 오리엔트 문명권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활은 왕권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했는데 고대 크레타 시기 동정과 비석에서 활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리엔트 문명권의 영향을 받은 크레타에서도 활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전사의 명예를 나타내는 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는 크레타 섬이 그리스 로마 시기 궁술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크레타 궁수들이 그리스와 로마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만큼 크레타 궁수들의 군사적 전문성이 당시에 인정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크레타 궁수부대가 단순히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변방 작은 섬의 듣보잡 촌놈들의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니크한 능력을 가진 전문부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크레타 궁수들은 원거리에서 적군을 공격했으며 핵심 병력인 중장보병들이 맞다이로 부딪히는 메인 전투보다는 적의 병력을 후방과 측면에서 괴롭히고 혼란을 주기도 하고 주요 병력들의 후퇴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오리엔트 문명권과 교류를 하면서 크레타 궁수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술과 궁수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다른 지역 궁수들과 달리 크레타 궁수들은 장거리 사격 능력으로 유명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와 스키타이식 대형 복합궁과 철제와 살촉 장비를 도입한 후 자신들만의 전술로 승화시킨 데 기인했습니다. 전투 중 크레타 궁수들이 먼 거리에서 쏘는 정확도 높은 화살 세례는 적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적군의 사기를 꺾고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크레타 궁수들의 기동성은 매우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내구도가 뛰어난 장비를 착용한 중장보병들에 비해서 가벼운 복장으로 이동했기에 이들은 근접전에서 매우 취약했지만 이러한 이들의 약점이 기동성을 높여주어 전투에서 빠르게 위치를 바꿔가며 적의 허점을 노리는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크레타 궁수들은 아테네 측에 고용돼서 큰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 크레타 궁병들은 본토의 중장보병 호플리테의 촘촘한 대형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들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테네 측 패배로 끝났지만 초기 시칠리아 원정 당시 크레타 궁수는 스파르타 측의 시라쿠사 진영의 기병 및 중장보병의 이동을 지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빠른 기동력을 살려서 스파르타 및 시라쿠사군의 측면 및 후방을 공격하였고 이는 초기 아테네 측 호플리테 팔랑크스 전열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시간을 벌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뿐 아니라 페르시아 내전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쿠낙사 전투에서 아타르크세스크세스 측과 맞서는 키루스 2세에 고용된 크레타 궁수들은 진격하는 페르시아군의 화살 세례를 퍼부어 키루스 측 군대가 퇴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화살 보급이 열악한 상황에서 크레타 궁수들은 페르시아군이 쏜 화살을 다시 주어서 재활용을 하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크레타 남성들이 궁술 훈련을 받을 때 적군이 쏜 화살을 재사용하는 것을 교육받았기에 이런 환경에 따른 임기응변은 크레타 궁수들의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패권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시기에 크레타 궁수부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대군과 오리엔트 지역 패권을 놓고 벌인 중요한 전투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호플리테 팔랑크스가 유리한 대형을 갖출 때까지 원거리에서 페르시아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페르시아 주력 전차부대의 기수들 또한 크레타 궁수부대의 높은 명중률에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에 동참하면서 실전 경험 및 오리엔트 지역의 다양한 궁술 전략과 장비를 도입해 한층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으며, 알렉산더 대왕 몰락 이후 고대 서양 문명의 주도권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크레타 궁수부대는 로마 제국의 정복 활동에서도 특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크레타 궁수들은 로마가 크레타 섬을 정복했을 당시 로마 제국 보조부대에 편입이 됐는데, 이들은 과거 그리스 마케도니아 군대에서 인정받았던 원거리 사격술과 기동성 및 위치 선점 능력을 인정받아서 로마 중장 보병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으며, 2차 포에니 전쟁,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과 다키아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주력 부대의 단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공화정 말기 로마군 주력 궁수부대 대다수가 크레타 궁병이었지만, 제정시기 로마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소위 인재풀이 넓어지면서 오리엔트의 다양한 지역 출신의 궁수부대가 로마 제국군에 들어왔고, 2세기경 33개 궁수부대에서 단 한 개 부대만 크레타 궁수부대가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레타 궁수부대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활동한 명사수 집단이 아니라 근대 전술에도 큰 역할을 끼쳤다고 합니다. 저명한 군사역사 연구자 제프리 파커의 저서에 따르면 근대 유럽의 머스킷 총병이 사격 후 일보 후퇴에 재장전하는 방식 카운터마치가 과거 크레타 궁수들의 사격 후 재장전 방식의 기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카운터마치 방식으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사격 횟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 크레타 궁수들의 뛰어난 궁술 실력에 더해서 위치 선점 능력과 사격 대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80년 전쟁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독립전쟁 시기인데요. 당시 네덜란드 군을 이끈 윌리엄 루이스가 병력 규모가 큰 스페인군을 맞아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네덜란드 군이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술을 연구했고, 고대 전술서를 뒤적이던 중 소규모의 크레타 궁수들의 사격 전술에 영감을 받아서 병사들이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재장전할 수 있는 머스켓 카운터마치를 고안해냈으며, 이는 이후 유럽 근대 군사혁명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고대 시기 최강의 궁수부대 크레타 궁수부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근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근대 군사전략의 혁신에서도 고대 시기 활약한 크레타 궁수들의 존재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오래된 것이 현대 시기의 혁신에 큰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